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한국 정치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계획과 통제하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파고가 바로 약한 인공지능에 속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인간과 같은 자의식을 갖고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 존재를 말합니다. 영화 엑스마키나, 허, AI 등 흔히 SF에 등장하는 인공지능들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계획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입된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짧은 시간에 딥러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서 더민주당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계산을 해놓은 것처럼 한 수 한 수 두는 그의 행마에 모두 쩔쩔매고 있습니다. 당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정체성도 바꾸겠다고 합니다. 김종인이 당의 일을 하는 것인지 당이 김종인의 일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강한 인공지능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 관한 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인공지능처럼 할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김종인 대표처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490개의 직업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쉬운 직업의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이 빠져 있습니다. 만일 정치인을 포함시켰다면 화가 조각가와 같이 대체될 위험이 가장 낮은 직업 1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는 이렇게 쉽게 계산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 역시 대체 불가합니다. 게임을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하고 게임 참가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게임의 상대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는 게임의 규칙이 없습니다. 어느 당은 공천 방식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원대 국민 3대 7의 비율로 여론조사에서 결정하겠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100% 여론조사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지지가 높아도 떨어뜨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마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당은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당권을 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 시스템 공천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게임의 참가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는 후보가 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해도 후보가 다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후보 단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당 대표는 6명을 무공천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무조건 믿어도 안 되지만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3명은 공천하고 3명은 무공천할 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천을 배제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결정이 뒤집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집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선수 교체도 가능합니다. 어제는 야당 후보였지만 오늘은 여당 후보가 될 수 있고 두 야당 사이를 오락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참가자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은근히 선거에 개입하는 대통령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게임의 상대도 수시로 변합니다. 어느 당은 선거를 앞두고 당이 2개로 쪼개졌다가 3개, 4개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당이 3개로 줄어들고 다시 2개로 합쳐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 정치에서는 하나로 계산하면 오류가 납니다.
게임의 상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겨냥하지만 각자 내부의 적과 싸우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고 지지율 높은 사람을 탈락시킨 사례가 여럿입니다. 파벌 이익 말고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게임의 주체가 당인지 파벌인지 애매합니다. 한 야당은 정권이 아닌 다른 야당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가 야당 지위 인정투쟁의 장이 된 것입니다. 비박이 친박을 견제하고 야당이 야당을 견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게임의 목표가 무엇인지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창의성은 여론조사가 잘 말해줍니다.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고 단일화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안심번호라는 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원래 번호를 알지 못하게 임의 번호를 부여한 뒤에 이 임의의 번호를 걸면 당사자 정보를 모른 채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안심번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니 여야가 여론조사를 더 애용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3% 정도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10% 안팎입니다. 여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런 조사로 후보를 정한다는 것은 그저 우연에 맡긴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표율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기존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나선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선거에 적극 참여한 결과입니다.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은 선거를 전망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어느 세대가 투표장에 더 나왔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외성, 변칙성, 비일관성은 물론 고도의 창의성까지 갖춘 한국 정치를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인공지능에게 쉽고 인공지능에게 어려운 일은 인간에게 쉽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쉽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어지간히 어려운 수학 문제도 인공지능은 간단하게 계산해내지만 보통 사람이 난해한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인공지능은 계산을 못하지만 인간의 직감은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승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긴다는 전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셰버르스키는 경쟁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도화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사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불확실합니다. 정보 부족에도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운명을 지닌 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인의 실수나 실패를 두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실수, 실패에 대해서 정치인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대응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정 세력이 승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래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불확실성의 제도화라는 게임의 규칙 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허용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단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야당은 지는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상대의 허점과 실수가 두드러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선거는 마치 야당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시뮬레이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당파, 냉소주의자, 선거 무관심층입니다. 이들은 시뮬레이션의 비밀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바로 선거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유권자의 50% 정도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절반이 선거에 불참하는데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이 시뮬레이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참여가 불확실성의 수준을 매우 높여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가 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모르는 상태, 여기에서 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민주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근이었습니다.